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도형 툴의 패스파인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학생 여러분들 이거 펜툴하고 도형 툴은 이렇게 계속 많이 사용하면서 충분히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UI 작업할 때, 게임 UI 작업할 때 이 패스 이 펜툴하고 도형 툴을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되게 활용도도 높고 이게 처음에는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가지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일단 한번 이해를 하고 익숙해지면은 되게 활용도도 높고 되게 편리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 펜툴 도형 툴은 많이 사용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도 조금 맛이 갔고 훌쩍거리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듣기 유쾌하지 못한 소리를 좀 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먼저 제가 도형 툴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뾰롱. 그리고 뭐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들 봤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지만 그래도 이걸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아주 그냥 조만간에 몸보신을 좀 해야겠어요. 보자. 자, 이게 자, 뾰롱 해서 자, 보시면은 자, 요런 아이콘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이제 급하게 간단한 걸 하나 만든 건데, 자, 요런 아이콘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이 도형 툴과 패스파인더는 되게 쉽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정도 용이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쉐입을 이용해서 요 쉐입에 구멍을 냈잖아요. 자, 이런 기능은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 쉐입을 선택을 하고 검은 화살표에서 쉐입을 선택을 하면은 요 상단에 여기 이 상단 부분에 요런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만약에 쉐입이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쉐입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기본값은 콤바인 쉐입이에요. 이 콤바인 쉐입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요 쉐입과 요 쉐입은 별개죠. 이 두 개는 따로예요. 하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얘네가 행동을 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겹쳐놨으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자, 요걸 여기에다가 제가 스트로크를 일단 좀 먹여 볼게요. 자, 스트로크 잘 보이게 한 10픽셀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분명히 얘랑 얘는 별개의 쉐입인데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스트로크를 공유를 하죠. 자, 이 상태를 컴바인 쉐입이라고 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여기 보면은 컴바인 쉐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요 아이콘을 보면은 어때요? 앞에 있는 네모는 허연데 뒤에 있는 네모는 색깔이 칠해져 있죠. 자, 요거를 뿅 선택을 하면은, 자, 봐봐요. 이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겹쳐지는 쉐입들은 다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돼요. 스스로는. 그리고 그 안 보이는 쉐입과 겹쳐지는 쉐입들이 이렇게 그 겹쳐지는 부분만큼은 안 보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졌다기보다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지워진 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옮겨보면 어때요? 이 그대로 있죠? 자, 지워진 게 아니라 안 보이게 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터섹트 쉐입 에리어는, 자, 이 아이콘 보면 이제 알겠죠? 겹쳐져 있는 부분만 색이 칠해져 있어요. 뿅.
겹쳐져 있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지막 exclude는 뭐 반대겠죠? 겹쳐지는 부분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게 되는 거. 뿅.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요 기능이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응용해서 잘 사용을 하면은 많은 아이콘이나 뭐 특히 이제 아이콘 작업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뭐 도형 툴 같은 거는 뭐 UI 만들 때는 뭐 무시무시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근데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얘랑 얘는 지금 별개의 쉐입이지만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맨 밑에 머지 쉐입은 진짜로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명히 별개로 독립적인 쉐입 두 개죠. 하지만 머지 쉐입을 하면은 보세요. 점이 합쳐졌죠. 합쳐지면서 진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요게 머지 쉐입입니다. 머지 쉐입. 자, 그런데 이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패스파인더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뚫을 거니까 얘를 뚫을 거니까 얘네 둘을 선택하고 이 기능을 실행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나오죠? 지금 이상해졌죠? 그 개념이 아니라 얘한테 어떤 쉐입 하나, 얘한테 이 속성,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쉐입들은 다 안 보이게 한다라는 속성을 부여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이 속성을 부여한다.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얘를 이용해서 얘를 뚫을 거니까 당연히 얘네 둘을 같이 선택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한테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겹쳐지는 애들은 안 보이게 만든다라는 속성을 부여해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 이 패스파인더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구분을 해놨죠. 메뉴를. 머지 쉐입이랑 나머지 애들을 선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속성을 부여하는 개념이에요. 한 특정 쉐입, 선택한 쉐입한테 속성을 부여하는 개념이지만 머지 쉐입은 내가 얘랑 얘를 합칠 거야 라는 기능이에요. 기능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무언가 레이어를 합칠 때도 합칠 레이어들을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두 개 이상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이 쉐입과 이 쉐입을 합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칠 쉐입들을 다 선택을 해주지만 이 패스파인더는 특정 쉐입의 속성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 둘도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한테 동시에 같은 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개념은 선택한 쉐입의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패스파인더는 기능이 아니라 선택한 쉐입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니야, 이렇게 쓰면 헷갈려. 부여하는 속성이다. 자, 내가 싫어하는 굴림체네. 폰트를 바꿔볼게요. 이게 뭐야? 좀 이쁜 폰트로. 참 이래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였고. 자, 그냥 릭스 헤드. 아니야. 역시 저기 뭐야? 노토산스.
노토산스가 이쁘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색깔도 잘 보이게. 검은색이 잘 보이네. 자, 패스파인더는 기능이 아니라 선택한 쉐입에 부여하는 속성입니다. 속성. 빗줄 쫙.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패스파인더를 사용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패스파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전제 조건. 자, 무엇이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쉐입들 어떤 그 뚫는 데 사용하는 애와 뚫어지는 애가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돼요. 같은 레이어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쉐입을 하나 만들었어요. 쉐입을 만들었는데, 자, 보면은 분명히 얘한테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겹쳐지는 애들은 뚫어진다라는 속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안 뚫어지고 있죠. 왜냐? 다른 레이어에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돼요. 이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하려면, 속성을 사용하려면은.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머지를 시킬게요. 컨트롤 E 누르면 레이어 합치는 거 아시죠? 컨트롤 E를 눌러서 레이어를 합쳤어요. 근데 봐봐요. 그래도 지금 적용이 안 되죠. 같은 레이어에 있는데도.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뚫는데 사용하는 쉐입이 뚫어지는 애보다 상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쉐입들 간에 계층이 존재를 해요. 계층이 존재를 해서 뚫는데 사용하는 애가 뚫어지는 애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안 뚫어지는 이유는, 같은 레이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뚫어지는 이유는 이 쉐입이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계층이. 아까 레이어를 합칠 때 어디 갔니? 자, 아까 레이어를 합칠 때 봐봐요. 얘가 지금 더 위에 있죠. 이 레이어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더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합치면서 그 순서, 레이어 순서가 그대로 그 속성이 이어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그 같은 레이어 안에서도 쉐입들 간에 계층이 존재를 한다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얘를 위로 더 끌어올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기능이 바로 얘네예요. Bring Shape to Front, Bring Shape Forward. 이게 뭐냐? 선택한 쉐입을 최상위로 끌어올린다, 한 칸 끌어올린다, 한 칸 뒤로 보낸다, 제일 밑으로 보낸다. 요 기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하고 최상위로 끌어올린다라는 Bring Shape to Front를 딱 쓰니까 어때요? 적용이 됐죠? 자, 패스파인더를 사용하려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패스파인더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1. 쉐입들이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 2. 뚫는데 사용하는 쉐입이 뚫어지는 쉐입보다 상위 계층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야 이 패스파인더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간단한 편지 봉투 말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뭐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있죠. 이게 뭐야? 가장 많이 어떤 게임이든지 꼭 한 번은 등장하는 아이콘, 바로 톱니바퀴 아이콘을 만들어 볼게요. 이 도형 툴과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먼저 지금 제가 육각형을 그렸어요. 육각형을 그려서 요 두 점만 선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 밑에에도 두 개만 선택해서, 하얀 화살표는 점 단위로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은, 방향키 누르면은 왜 이렇게 한 픽셀씩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쉬프트 누르고 하면은 10픽셀씩 이동을 해요. 자, 이런 걸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뭐 동그라미도 하나 일단 그려놓고 보자. 186 픽셀.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좀 내려야겠다. 하나, 둘. 아니다. 하나만 내리자. 하나. 자, 요런 걸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 이 막대기를 하나 복사를 했어요.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요 막대기, 이게 이 트랜스폼으로 돌리는 거를 방금 돌렸던 만큼 반복해서 돌리는 단축키가 있던데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전에 어떤 학생이 사용하는 걸 봤는데. 자, 이번엔 이렇게 15도를 돌렸어요. 또 복사해서 15도를 돌렸어요. 자, 톱니바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내가 구멍을 하나 뚫고 싶어. 그래서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할 쉐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자, 잘 보이게 이 쉐입이 잘 보이게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줄게요. 자,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근데 만약에 뭐 내가 그리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막 좀 막 정렬이 좀 어수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레이어 정렬 기능, 얼라인 기능 있죠. 얼라인 기능. 이 정렬할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정렬할 레이어들을 선택한 후에 이동키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은 요런 아이콘들 있죠. 요게 뭐냐면은 정렬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 세로로 가운데 정렬 뿅. 그 다음 가로로 가운데 정렬 뿅 하니까 어때요? 딱 정렬이 됐죠. 레이어 단위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이 이동키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 얼라인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이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뚫고 싶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싶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아이, 무식하게 이걸 또 지웠어요. 자,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지금 레이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컨트롤 E 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색깔이 변했죠. 왜냐면은 자, 이 쉐입의 색깔 지정하는 필 부분 색깔 있잖아요. 이거는 이 쉐입 단위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레이어 단위로 부여가 돼요. 이 색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색깔 그대로 유지하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하지만 같은 레이어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안 돼요. 색은 레이어 단위로 부여가 되는 거라서 쉐입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한 레이어에 있을 때는 한 가지 색깔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레이어를 합치니까 어때요? 이 색깔로 변했잖아요. 그게 왜냐? 합치는 순간에 가장 상위에 있던 합치는 레이어 중에 가장 상위에 있던 레이어의 색깔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 합치니까 요 색깔로 변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뭐 밑으로 내리고 그러고 합치면은 어때요?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이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합치면은 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합치는 순간에 가장 상위에 있는 레이어의 색깔 속성을 따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합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쳤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동그란 얘를 선택을 해서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얘를 이용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과 겹쳐지는 애들은 다 안 보이게 한다라는 속성을 부여를 했는데 어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된 거예요. 됐는데 지금 뚫어져 있죠?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동그란 애가 더 상위에 있었던 거예요. 더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작은 동그라미가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이 작은 동그라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장 상위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뚫어졌죠? 자, 이런 아이콘 만들 때 이 도형 툴과 이 패스파인더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한 김에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제가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그냥 이 색깔 그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밋밋하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에다가 뭐 이너글로우를 이렇게 줘볼게요. 이너글로우를 오버레이로 줘볼까요?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약간 밝은 색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을 줄래. 이너글로우를 오버레이 말고 멀티플라이로 해서 이런 색을 이렇게 주고, 아휴 세라, 픽셀 한 요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밋밋하니까 두께감을 좀 만들어 볼게요. 두께감을 만들 때는, 자,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의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면은 그 레이어에 있는 필 부분이 다 영역으로 잡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이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니까 이 딱 톱니바퀴만큼 영역으로 선택이 됐어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 레이어 새로 생성할 때 컨트롤 이걸 누르면 레이어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밑에 생성이 돼요, 새 레이어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이 색깔을 일단 그냥 아무 색이나 채웠어요. Alt del, 이 페인트 버켓으로 색깔 채우는 거. 얘 뭐니? 얘 왜 이래? 자, 페인트 버켓 그 필 색깔 채우기 단축키는 Alt del입니다. Alt del을 누르면은 요 전경색으로 색깔이 채워져요. 컨트롤 del을 누르면은 요 배경색으로 색깔이 채워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색깔을 채우고, 이 상태에서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Alt 키를 누르고, Alt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복사를 했어요. 그대로 밑으로 10번 복사를 한 거예요. 자, 왜 Alt 이 영역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했냐면은, 그냥 Alt 키 누르고 복사를 하면은 레이어가 10개가 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레이어가 복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영역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한 거예요. 그 레이어 안에서 그 부분만 복사를 한 거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두께감이 생겼죠. 색깔이 너무 세니까 컬러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뭐 요 색깔 요 정도 색깔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고 요 밑에 레이어한테 뭐 스트로크를 이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컬러로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보이나? 자, 지금은 그냥 대강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색깔이 이상하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정이 용이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바꿔볼까 하면은 이렇게 색깔을 바꾼다던가 뭐 그럴 때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하는 이유가 되게 수정이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UI 작업할 땐 정말 많이 쓰겠죠.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패스파인더, 도형 툴과 패스파인더와 레이어 이펙트만을 이용해서 이런 아이콘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 갔니? 하이, 여기 있다. 패스파인더는 기능이 아니라 선택한 쉐입에 부여하는 속성이라는 거, 그리고 쉐입들이 같은 레이어에 있어야 하고, 그 뚫는 데 사용하는 애가 더 상위에 있어야 한다, 계층이. 그거를 잊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집에서 작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반드시 메모했다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 패스파인더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